네, 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늙은 어부의 낚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건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걸고 벌이는 처절한 투쟁,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위대한 기록이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정말 모든 걸 걸고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결국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부터 노인과 바다의 거친 파도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불운 속의 희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이 처한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살라오. 이게 스페인어로 최악의 불운, 그러니까 지독하게 운 없는 놈이란 뜻이에요. 그냥 별명이 아니죠. 이건 어부로서는 이제 끝장났다는 그런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무려 84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석 달 가까이. 산티아고는 망망대해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부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저 불운이 자기한테 오물까가 슬슬 피하기까지 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대비가 나타나요. 그의 몸을 보면 뭐랄까 햇볕에 그을리고 세월의 풍파를 겪어서 깊은 주름에 검버섯까지 가득한 그냥 영락 없는 늙은이의 몸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푸르고 생기가 넘치고 결코 패배를 모르는 그런 기백으로 빛나고 있었던 거죠. 육체는 낡아도 정신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는 노인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 마놀린이죠. 사실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운 좋은 배로 옮겨가긴 했지만 소년의 마음은 언제나 노인과 함께였어요. 먹을 것도 가져다주고 낚시 미끼도 챙겨주고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죠. 그래서 노인이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 애가 있었으면 하고 계속 되뇌는 거예요. 마놀리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노인에게는 희망이고 미래고 또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의 상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굳건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노인에게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모든 것을 건, 존엄을 건 위대한 사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84일간의 기나긴 침묵을 깨고 바로 그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뭔가 예감이 달랐는지 그 누구보다 더 멀리 더 깊은 바다로 배를 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가 찾아오죠. 그의 낚싯줄에 걸려든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존재였습니다. 바로 거대한 청새치였는데요. 길이가 무려 18피트, 미터로 따지면 거의 5.5미터에 달해요. 노인이 타고 있는 조각배보다도 60cm나 더 긴 그야말로 괴물 같은 녀석이었죠. 노인이 평생 본 물고기 중에 가장 크고 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정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흘 밤낮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 청새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노인의 배를 그냥 장난감처럼 먼 바다로 질질 끌고 가요. 둘째 날이 되자 팽팽한 낚싯줄이 노인의 손과 등을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정말 끔찍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를 이 악물고 버텨내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셋째 날, 기나긴 싸움에 지친 청새치가 배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최후의 결전이 다가온 거죠. 이 끔찍한 사투의 한가운데서 노인이 청새치를 향해 혼잣말처럼 툭 이렇게 던집니다. 물고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기필코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노인에게 이 청새치는 그냥 잡아먹을 사냥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과 동등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위험 있는 존재. 심지어 형제라고까지 부르면서 깊은 존중을 표하는 그런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싸움은 단순히 물고기 한 마리 잡았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한 늙은 어부가
한 인간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꺾이지 않는 존엄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숭고한 투쟁이었던 거죠. 그토록 길고 처절했던 사투 끝에 노인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은 정말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가장 비극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승리의 증거인 청새치의 피냄새가 바다에 퍼져나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청객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다의 무법자, 굶주린 상어떼였죠. 노인의 저항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첫 번째 상어와 싸우다가 하나뿐인 작사를 잃어버려요. 그러자 그는 노 끝에 칼을 묶어서 급조한 창을 만들어 싸웁니다. 근데 그 칼날마저 부러지자 이번엔 몽둥이를 휘두르죠. 마지막엔 그 몽둥이마저 놓치고 부러진 키 손잡이라도 들고 싸웁니다. 손에 쥔 무기를 하나씩 다 잃어가면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잔인한 현실을 상징하는 상어떼 앞에서 노인의 저항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배 옆에 묶여있던 위대한 전리품은 머리와 꼬리, 그리고 거대한 흰 등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야말로 참혹한 뼈대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노인은 결국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패배한 걸까요? 해밍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가장 위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어쩌면 해밍웨이 자신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가장 위대한 문장입니다. 산티아고의 육체는 파괴되었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장엄한 선언인 셈이죠. 그럼 파멸과 패배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한번 보죠. 산티아고는 분명히 파멸당했어요. 애써 잡은 물고기는 뼈만 남았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온몸은 상처투성이니까요. 이건 물리적인 파멸이죠. 하지만 그는 결코 패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냈거든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그 불굴의 정신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처절한 싸움이 끝나고 지쳐 잠이 든 노인은 다시 그 꿈을 꿉니다. 바로 아프리카 해변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젊은 사자들의 꿈을요. 이 사자 꿈은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의 잃어버린 젊음, 그 넘치던 힘,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거든요. 겉으로는 모든 걸 잃었지만 그의 가장 깊은 내면,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저 사자처럼 살아있다는 걸 이 꿈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산티아고라는 인물을 보다 보면 자꾸만 작가인 해밍웨이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해밍웨이의 자화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의 마지막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해밍웨이는 쿠바에서 노인과 바다를 썼고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까지 받으면서 그야말로 작가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정점에서부터 그의 삶은 마치 상어떼를 만난 산티아고처럼 시련을 맞이하게 돼요. 아프리카에서 끔찍한 비행기 사고를 2번이나 겪으면서 육체와 정신이 크게 망가졌고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쿠바도 혁명 때문에 떠나야만 했죠. 결국 그는 깊은 우울증과 싸우다가 1961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늙어가는 거장, 해밍웨이 그 자신으로 보는 겁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던 그가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자신의 가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증명하고 싶었던 그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산티아고의 위대한 사투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진짜 승리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 우리의 존엄성은 거대한 역경 앞에서 용기를 낼 때 빛난다는 것. 그리고 설령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잃어버린다 해도 희망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결국 이것이죠. 인간의 정신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결코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어부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산티아고처럼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 최고의 순간을 맛보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상어떼를 만나 모든 걸 잃는 절망을 겪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바다에서 내가 목숨 걸고 쫓고 있는 그 청새치는 과연 무엇일까?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